네. 이제 오늘은 여성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성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제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분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신데 이분이 이제 한 3년 전쯤에 폐경이 되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폐경이 되셨는데 이분이 불편하신 거는 왼쪽 손가락 있는 데가 이제 늘 뻐근하신 거예요. 이제 아프고. 특히 새벽이 되면 요 새끼손가락이 많이 이제 마비가 느껴지고 이렇게 불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각도 이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피부가 잘 가려워서 이제 이렇게 피부 소양증이라고 하잖아요. 피부가 잘 가렵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슴에도 이렇게 열이 차 있는 것 같고 이분 표현이 압이 차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슴에도 이렇게 열이 차 있으면서 이제 열이 오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소화가 안 될 때 특이한 게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대요. 예, 쿵쾅쿵쾅 이렇게 이제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이제 신경이 쓰이게 들리고 한 6개월 전부터 귀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이명 있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네. 이분은 기계음이 들린대요. 기계 돌아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네. 숙면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신 것이 소리도 막 나고. 그다음에 이분은 갑상선에 이렇게 멍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작은 혹이 한 몇 개 있다 이런 이제 진단도 받으신 분이고 그래서 신경을 쓸 때는 늘 귀가 멍하고 이제 이렇게 편안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상열감도 있고 압이 차니까 늘 답답해서 이제 한숨 같은 것도 잘 쉬시고 이러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제 귀에서 막 소리가 나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니까 이제 병원에 갔더니 또 분명히 이제 이석증이라고 해서 약을 좀 잡섰는데 그거는 이제 효과는 없고 그냥 이제 조금 하다가 이제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 증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폐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성들이 폐경이 되시면 몸이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가 있죠? 예, 살도 쪄요. 갱년기 증상 오죠. 예, 그렇죠. 이제 갱년기 지금 많은 얘기 하셨는데 맞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통틀어서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살도 찔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런 어깨 관절 이런 데도 아프고 또 마음도 우울해지고 그래서 갱년기 우울증. 그래서 그 갱년기 증상은 몸에만 오거나 마음에만 오는 게 아니라 심신 몸과 마음에 다 오는 증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굉장히 이제 편치 않은 거예요. 여잔데 여자답지 않은 거니까 이제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명이 온다든지 귀에서 소리 난다든지 손가락이 불편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소화도 안 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것들은 통틀어서 이제 갱년기 증상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에도 이제 가끔 제가 어지러운 것은 소화기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지금 갑상선에 이렇게 혹이 있고 요 새끼손가락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심장 기능이 튼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손가락도 어떤 손가락이 불편한 거에 따라서 원인을 다르게 보거든요. 근데 심장이 나쁘다가 아니라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극에 아주 민감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조금만 있어도 갑상선에 뭐가 맺히고 신경 쓴다고 누구나 다 갑상선에 문제 오는 건 아니에요. 갑상선에 무슨 기능이 항진되건 저하되건 이렇게 결절이 생기건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딸리는 게 바탕이고요. 거기에다 신경 많이 쓰셨을 때 이제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갑상선에 문제 있는 분들은 이제 체력 보완하고 화를 흩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지금 이제 그런 증상이 이미 와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분은 체력이 약하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신경 쓸 일이 있고 마음이 편치 않으면 머리가 붕 뜨는 느낌이 있고 뒷목이 뻣뻣하고 이제 이런 증상도 같이 갖고 계세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갱년기 증상 이제 언급을 했지만 대개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열이 올랐다 땀이 쭉 나면서 오싹해지고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증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폐경이 됐다고 누구나 다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앓는 건 아니에요. 예, 체력이 약하거나 아주 민감한 분들은 좀 심하게 앓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생리 끝나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그 폐경이 되기 전에 몸을 잘 이제 간직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이명 같은 증상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체력이 약하고 이제 화가 많이 쌓였을 때 일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에도 드렸는데 이 측면은요 화가 오르내리는 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신경 많이 쓰시고 그러면 귀가 멍하거나 이제 소리가 나고 대개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노인 허로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이제 젊은 분들도 과로를 하니까 이제 이명 증상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체질에 맞게 진맥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을 우선 보충을 해드리고 그러면 그 폐경이 됐다는 얘기는 음혈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쉽게 설명을 해서 이제 그 음혈이라는 거는 피도 해당이 되고 호르몬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물질에 해당하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혈을 보충해주고 여기 화를 이제 흩어주는 그런 치료를 해드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편안해지셨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똑같이 갱년기 증상을 앓더라도 치료법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을 더 많이 풀어드려야 되는 분이 있고 또 체력을 보충해드리거나 음혈을 보충하거나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혹시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제 계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거는 자꾸 이제 몸도 좀 건강하게 만드실 필요도 있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참고 삼아 알으시면 되고 이제 요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30대 중반의 이제 여성이신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하고 건선이 좀 심하게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30이 넘은 나이에도 이 팔꿈치 안쪽, 목 이런 데 피부가 이제 거칠거칠해요.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아토피하고 건선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개 아토피 증상은 이 안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기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팔꿈치 안쪽이라든지 무릎 뒤쪽 오금 있죠. 또 이제 목 주위 이런 데 많이 생기고 건선은 바깥쪽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이 피부가 이제 증상은 뭐 거칠거칠하고 가렵고 막 이렇게 진물도 나고 하더라도 건선은 대개 이제 진물은 잘 안 나요. 그건 건성이기 때문에 아토피는 습성이라 이제 진물 같은 게 좀 날 수 있는데 범위가 다르니까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저쪽 피부과에서는 똑같이 뭐 약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다르고 이분이 그래서 이제 피부가 굉장히 안 좋은데 30이 넘으면서부터 어떤 증상이 생겼냐면 얼굴에 자꾸 열이 오르면서 얼굴이 벌개지고 여드름이 돋아요. 원래 여드름은 사춘기 때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성인 여드름이다 이렇게도 이름을 붙이는데 그냥 제가 편안하게 여드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여드름이 많이 돋기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 몇 달 전부터 어떤 증상이 더 심해졌냐면 여기 가슴 있는데도 이제 열이 막 오르면서 벌개지고 이 위쪽으로 다 벌개져요. 그러면서 이제 막 답답하고 또 여드름 끝이 이제 골마요. 그럼 똑같이 여드름이 나더라도 어떤 분은 끝이 곱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자잘하게 나서 뭐 모래 든 것처럼 이런 경우도 있고 원인이 다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불편한 게 열이 오르니까 각질이 생겨요.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이렇게 자꾸 벗겨지고. 그러니까 아가씨가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얼굴이 이렇게 불편하고. 그러면서 한 달 전부터는 이제 그 전에는 생리를 규칙적으로 잘 했는데 한 달에 막 2번을 하고 생리가 이제 불편해진 거죠. 생리량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무슨 얘기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이분이 한 달 전부터는 그 스트레스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가슴부터 벌겋한 얘기는 담화라 그래서 화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드름도 끝이 막 골마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깨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굳어서 뻣뻣하게 아프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얼굴에 여드름이라든지 얼굴이 벌개진다 이러면 한의학에서는 얼굴의 증상은 위장 증상하고 연관을 시켜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증상은 위장 기능 때문에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위장에 열이 많이 쌓였다 이러면은 얼굴이 여드름이 많이 나고 이제 뻘개지거나 이러고 또 가끔 가다가 얼굴에 감각이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붓거나 그죠 이제 푸석푸석 붓거나 또는 이렇게 가려움 증상이 많이 생기거나 또는 마비감 같은 게 생기거나 근데 그거는 다 이제 위장에 열이 쌓여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위장에 열이 많이 쌓이는 거는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자극이 강한 걸 먹거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이런 경우에도 올 수 있지만 과식 폭식을 해도 올 수 있어요. 예,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이상의 거를 섭취를 하면 위에서 소화를 다 못 시키니까 거기 이제 열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갑자기 찬바람을 쏘였다. 또 찬 음료를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비감이 안면 마비가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한쪽으로 바람을 쏘였을 때 구안화사가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구안화사가 왔다, 안면 마비가 왔다 이럴 때는 위장을 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 보면 냉장고가 그냥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네. 냉장고가 생겨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뭐가 나쁠까요? 맞아요. 예, 음식을 좀 보관할 수 있는 건 좋지만 사시사철 찬 거를 먹어요. 그리고 요새 음식이 얼마나 좋아요. 기름지고 맛있고 영양가 많은 이런 음식. 이제 유식하게 고량후미라고 하잖아요. 고량후미를 많이 먹으면 위에 열이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다 냉장고에서 찬물 꺼내 먹죠. 뭐 아이스크림 먹죠. 과일 먹죠. 이러다 보면은 얼굴에 증상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막 오르거나 이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이분도 좀 그런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위장에도 열이 쌓여있지만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여기 또 화가 쌓이니까 벌게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얼굴에 문제가 있어도 얼굴을 치료하지 않고 이제 위장 기능을 좋게 하면서 화를 내려주는 이런 치료를 해드리니까 이제 차츰 얼굴이 깨끗해지면서 이제 빨간색이 벗겨지듯이 이렇게 이제 좋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상이 오더라도 항상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에 증상이 있다고 머리만 보는 게 아니고 뭐 귀에 증상이 있다고 귀만 보는 게 아니고 얼굴에 문제가 있다고 얼굴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요새 우리가 이제 그 생활 습관 중에 특히 식습관이 나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침들 안 먹죠. 그리고 저녁 과식해요. 그리고 또 저녁에 입이 심심하니까 뭐 해요? 야식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막 배달 많이 하잖아요. 야식 많이 먹고 통닭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안 먹다 몰아서 한꺼번에 과식을 해요. 포식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또 어떨 때는 귀찮다고 한두 가지 음식으로 그냥 때워요. 그리고 식사를 굉장히 빨리 해요. 그렇죠. 눈 깜짝할 새에 이제 먹어 치우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러다 보면 위는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습관병이 많고 특히 식생활이 잘못돼서 병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적당하게 우리가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고 이게 아니라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제 한의학에서는 비장을 굉장히 중요한 장기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비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비위가 상한다. 그럼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진맥을 해드릴 때 생각이 많으시네요. 이런 얘기 가끔 해요. 그럼 비장 기능이 편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그 한의학에서는 비장은 생각 사자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분들은 소화기가 잘 돌질 못해요. 그럼 비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위는 직접 음식을 받아들여서 소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비장은 그 옆에서 이렇게 위를 싸고 있으면서 소화액도 내보내주고 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도 편안해야 소화기가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한의학에선 재밌는 게 비장은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고급 음식점 가면 잔잔하게 음식 틀어주잖아요. 그건 비장을 즐겁게 해서 소화 잘 시키라는 의미예요. 근데 막 빠른 음악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급하게 먹잖아요. 그러면 얘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는 식사를 하실 때 모든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꼭 한 뭐 30분이건 몇 분이라도 식사에만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소화가 더 좋아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예. 이제 그리고 요번에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신데요. 얼굴이 이제 갸름하고 아주 이쁘게 생긴 분이에요. 얼굴이 갸름한 분들이 미인형이에요. 이 자리에도 제가 딱 다 미인이시니까. 되게 탤런트나 이렇게 좀 배우들 보면요 얼굴이 갸름해요. 미인형이에요. 이분도 이제 아주 갸름하고 이쁘게 생기고 웃을 때 이제 아주 눈웃음이 예뻐요. 근데 몸이 너무 말랐어요.
요새 뭐 젊은 분들은 마르는 거 무조건 좋아하지만 이제 말랐다는 얘기는 한의학적으로는 피가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혈 부족. 이제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생리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생리 첫날은 거의 학교를 못 갈 정도로 그렇게 힘드시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막 진통제를 4-5번씩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드시고, 지금도 이제 30대 이렇게 초반이 되셨는데도 아직도 생리통이 심해서 아주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제 생리 첫날은 너무 힘들고 직장 가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막 머리가 또 많이 아파요. 이분은 생리통으로. 생리통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배가 아픈 분, 허리가 아픈 분, 또 뭐 이렇게 입맛이 없어지거나 식욕이 광진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그건 이제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분은 이제 두통이 심하면서 앉아 있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심해요. 그러니까 아주 생리가 무서운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또 냉이 많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냉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연두색 냉이 나온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연두색 냉이 나오는 분들이 초록색. 이건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에요.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연두색까지 나온다 그러면 마음이 정말 안 편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냉이 많으니까 늘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냄새 날까봐 이제 옷도 잘 갈아입으시고, 또 이제 음부 있는데 아래도 가려울 때가 있고,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냉이 많으면 염증이라 그러고 항생제 계통의 처방을 받아요. 병원에 가면. 근데 그거는 이제 먹을 때만 잠깐 괜찮고,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이제 안 하시는데, 이분은 늘 그게 힘드시는 거죠. 우리가 그 여성들이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임신 먼저 해야죠. 출산 먼저가 아니라. 그렇죠. 임신을. 예, 아니, 맞는 말씀 하셨어요. 이제 임신이 중요한데, 임신 동의보감에 보면요. 여자분들이 임신을 잘하려면 월경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냉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월경하고 냉은요, 자궁 기능이 건강한지를 보는 이제 기준이 돼요. 그래서 생리를 잘해야 되는데, 잘한다는 얘기는 뭐 전에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규칙적으로 28일에서 30일에 한 번씩, 또 양도 일정하고 통증도 없어야 되고, 색깔도 빨갛게 이쁜 그런 이제 피가 나와야 되고, 덩어리 없어야 되고. 거기 이제 냉이 있다는 얘기는, 보통 냉이 있으면 아랫배가 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염증인가 생각하는데, 냉이 나오는 원인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아랫배가 차시거나, 소화기 안 좋거나, 소화기 꼭 끼죠, 어디든지. 소화기가 안 좋아도 냉이 많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가 울체된다고 하는데, 마음이 이제 이렇게 편치 않고 화가 많이 쌓여도 냉이 많을 수가 있고, 또 몸에 이제 습열이라 그래서 이제 습한 기운이 많이 쌓여도 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냉이 있다 그래서 뭐 자궁이 나쁜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아니고, 그분 체질에 따라서 이제 원인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생활하시는 게. 그래서 자기는 이 생리통하고 냉만 치료가 되면 아주 너무 행복하겠다, 이럴 정도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진찰을 하고 이분한테 이제 아랫배도 따뜻하게 해드리면서 소화기 좋게 하고, 또 여기 화를 풀어드리고, 일종의 화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화병이 별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화가 쌓였다 이러면 난 걱정거리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꼭 걱정거리 있거나 화를 내거나 이래서 화가 쌓이는 게 아니고요. 신경이 쓰이는 건 다 화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화가 안 쌓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별거 아닌 것 같고도 화가 쌓이는 분이 있거든요. 그게 체질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화를 흩어드리고 이런 이제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차츰차츰 하다가 이제 생리통이 없이 생리를 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 어머니가 침 맞으러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가 그 이제 생리 편안하게 하고 냉이 없어지니까 아주 생활이 활기차고 생기가 나서 더 이뻐졌다. 내 딸이지만, 당신 딸이지만 더 이뻐졌다, 이러면서 이제 고마워하시면서, 그 뒷말이 뭐냐면, 사실 전에는 이제 따님을 보면서 시집 가서 애기 못 낳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많으셨대요. 이제 의학적인 지식은 없으시지만 어쨌든 이게 생리가 안 좋고 생리통이 심하고
냉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자궁이 안 좋아서 임신 안 되겠구나. 은근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조금 한시름 났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이제 생리를 할 동안에는 생리하고 냉이 굉장히 중요해요. 폐경이 되고 나서 또 분비물 나오는 건 다른 의미예요. 요거하고 또 다르게 이제 그건 또 다르게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 이제 요번에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신데 이분은 생긴 모습이 얼굴이 이렇게 아주 네모가졌어요. 각이 딱 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광대뼈가 굉장히 큰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우선 딱 보면요. 이분은 책임감이 엄청나게 강하시겠구나.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착해요. 내가 할 일은 죽어도 해요. 힘이 없어도 할 일은 꼭 해요. 그리고 남들한테 폐 안 끼쳐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생기신 분이라 딱 이제 앉으시는데 이분은 그러시겠구나. 여기 화가 얼마나 쌓여 있을까. 그런 분들은요, 남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면 나는 화가 쌓이는 거예요. 예, 폐 안 끼치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조심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은 목인을 갑갑해요. 그래서 여기 가래가 껴있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이물감이 느껴지니까 그걸 뱉어내려고 자꾸 캑캑거려요. 근데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또 이제 말할 때도 목소리 가다듬느라고 계속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가래가 많이 껴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화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슴에도 화가 쌓이는 곳이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여기 목에도 화가 쌓여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끙끙거리고 캑캑거리고 정신이 없으시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하도 여기가 불편해서 이제 내시경을 했더니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런 진단은 받으셨는데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보지 않아요. 예, 늘 여기가 가슴이 답답하고 쓰리고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목이 갑갑하고 이거는 한의학에서 매끼라 그래요. 그래서 매끼라는 얘기는 매와 저기 씨처럼 여기 뭐가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기운이. 그래서 요거는 한의학에서 기라고 쓰는 거는요. 실체는 없어요. 그냥 기운만 있어요. 그러니까 갑갑하게 느끼는 거지 뭐가 이제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이제 여기 뭐 덩어리가 생길 수는 있죠. 이분은 이제 그 매기가 있어서 갑갑하신 거고 이분이 이제 직장에서 하시는 일이 상담 계통의 업무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신다 그러면 말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이제 목소리가 갈리고 그다음에 또 상담하면 남의 얘기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하다 보면 그것도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직장에서 하는 일이 늘 신경을 많이 쓰고 긴장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직장 끝나고 집에 오면 기진맥진해갖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정도로 힘이 드는 거예요. 집에선 게을르다 그러죠. 근데 밖에서 기운 다 빼고 들어와서 그래요. 이분은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게으르지 않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들어왔거든요. 책임감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렇게 이제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늘 손가락이 이렇게 뻣뻣하면서 신경을 쓰면은 입맛이 없어지고 또 입맛이 없을 때는 먹으면 이제 체고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분이 소화가 안 되는 건 소화기가 나빠서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기가 울체돼서 소화가 안 되는 게 딱 막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입맛이 없고 이렇게 신경 써서 저기 소화가 안 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드시거나 이제 샐러드 뭐 조금 잡수거나 이렇게 하고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먹기 싫으면은 그냥 하루 이틀도 잘 안 먹고 지나고. 그러니까 이분도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은 점점 더 없어지고 여기 화는 더 많이 쌓이고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오셔서 좀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기운을 나게 해주세요 했어도 저는 소화기를 치료해드리지 않았죠. 어떻게 하느냐? 여기 화를 풀어드리는 그런 치료를 했더니 차츰 이제 가슴 답답하고 뭐 속 쓰리고 이런 것도 편해지시면서 목이 우선 편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많이 하고 여기 화가 쌓이는 분들은 목소리도 자꾸 변하거든요. 허스키처럼. 그리고 이제 원래 허스키인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도 화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 이렇게 음성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이분 체질은 이쪽으로 흘러가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뭔가 자꾸 이렇게 정보를 줘요. 활동하고 이제 생긴 모습에서. 그리고 이제 진맥을 해서 이제 원인을 찾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너무 안 되니까 소화제를 10년 이상 달고 살았다고 하지만 그건 드셔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소화기가 나빠서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 그냥 한두 번만 일시적으로 괜찮고 또 나빠지고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매핵기라는 얘기는 화가 많이 쌓여 있어서 요것도 일종의 화병이에요. 우리가 이제 화병이라는 범주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편치 않고 신경 쓰이는 거는 나 이제 화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드렸더니 굉장히 좋아졌는데 문제는요. 이분이 이제 치료를 할 때는 좋아지지만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또 얼마 후에 또 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활 습관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주 신신당부를 이제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안 오셨으니까 아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에는 이제 남자분이에요. 40대 중반의 남자분이신데 이제 살도 좀 살집도 있고 퉁퉁하게 살이 찌셨는데 얼굴이 아주 붉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데 뭔가 불안하고 이제 안정이 안 돼 보이는 느낌인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말을 이렇게 더듬는 것처럼 이제 아주 그러시다가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을 하더니 막 횡설수설하고 말을 정신없이 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음이 참 안정이 안 돼 있으시고 불편하시구나 그랬는데 막 어떨 때는 이제 분노가 쌓인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가족들이 나를 다 이해를 못하고 너무 싫어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얘기를 이제 어머니랑 같이 오셨는데 막 토해내듯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은 떠뜸떠뜸 하시더니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이 이제 횡설수설 하시는데 몇 년 전에 이분이 이혼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상처를 아주 크게 받으신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이제 이혼하신 분들이 좀 종종 있으신데 얼마나 상처 많이 받고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역시 그러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막 수군거리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사람들 대하기가 싫대요. 그러니까 자꾸 외출을 안 하면서 집안에 이제 들어앉아서 컴퓨터나 하고 TV나 보고 이러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잠을 들려고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떨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면 하지불안증이라 그러죠. 그거는요 병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팔이나 다리가 떨리는 거를 이제 하지불안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은 잠을 자면 계속 꿈을 꾸시는 거 악몽. 예, 무서운 꿈 꾸고 누구랑 싸움 꿈 꾸고 그러니까 잠들기가 무섭대요. 그래서 이제 잠도 편안하게 못 주무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이제 생활이 자꾸 더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뭐 하지불안증이다, 피해망상이다, 또는 뭐 공황장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신경과 약을 계속 몇 년 동안 드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 앞에서는 아무 얘기 못하고 아들 눈치만 무서워서 보시다가 침 맞으러 가신 다음에 이제 살짝 들어오셔서 저한테 귀뜸을 하시는 거예요. 식구들이 도대체 무서워갖고 말 한마디도 못하겠고 그 이제 신경과 약을 좀 그만 먹게 했더니 아주 막 거의 폭력적으로 될 것 같이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오셨어요. 이분은요 여기 이제 화를 풀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흥분을 잘하고 얼굴이 붉은색이 이제 띄고 있고 이거는 여기가 너무 답답해서 일로 오르는 거지 그거를 무슨 불면증이라고 치료하고 공황장애다 하지불안증이다 이러면서 말초신경을 어떻게 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여기 화를 풀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래 위로 소통이 잘 돼야 이제 편안해지시는데 치료를 쭉 해드리다 보니까 얼굴에 이제 붉은색이 차츰차츰 줄어들면서 조금씩 이제 저를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묻고 대답하기도 솔직히 제가 좀 겁이 났었어요. 하도 이제 이렇게 도전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러시니까 그냥 묻는 것도 제가 좀 자제를 하고 이제 진맥에만 의존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해드렸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차츰차츰 치료를 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안정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달라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치료를 마무리하는 날은 오셔서 아주 신사가 돼서 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인사도 공손하게 인사하는 적이 없었어요. 인사도 공손하게 하고 말도 잘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내가 한의학 덕분에 이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면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어서 고맙다. 처음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 대하는 게 무섭지 않고 이제 바깥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분을 계속 겉에서 덮어놓는 그런 이제 뭐 막 이렇게 폭력적이고 뭐 이러니까 그런 약 계속 써줘봐야 이거는 치료가 안 되는 건데 근본적인 여기 화를 풀어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치료하는 중간에 농담 삼아 빨리 좋아지셔서 이제 재혼하셔야죠 이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참 이제 보면 우리 사회가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사회 문제로도 될 수 있는데 이제 화 같은 거를 잘 풀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면 얼마나 생활을 즐겁게 하실 수 있는데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이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자리에 오셔서 진맥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방송국으로 신청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하실 분 어느 분? 예, 여기 계신 분이요. 자, 예. 네, 선생님 저는요. 네. 여름에도 이렇게 이불이 없으면은 이불 덮고 그러세요. 자거든요. 네, 네. 근데 겨울만 되면은 더 유달리 예. 배가 찬 듯한 느낌이 들고 네. 이불을 덮어도 아, 추워요, 자꾸 추워요. 싫어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요새는 그 허리 찜질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네, 이렇게 네. 내가 올려놓고 자거든요. 그러세요. 그 어디에 이상 있는 건가요? 그럼 연세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 60대 초반입니다. 그러세요? 네네. 예.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 그거- 증상이 불편하시기 그거 시작한 한 몇 게? 년은 몇 됐는데 년 그다지 되셨어요?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나이가 최근에, 들면서 예, 더 최근에 힘드셨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대변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는 이상이 물개 없어요. 보거나 이런 네, 건 그런 건 없으시고. 이상이 없어요. 진맥 해드릴게요. 네네. 오른손 주시고요. 굉장히 힘드시는가 봐요. 그죠? 예. 네. 네,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60대 초반이시라 그러셨죠? 제가 이제 항상 나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한의학에서는 남녀노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폐경이 되셨는지, 그다음에 50대, 60대, 70대, 60대가 넘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심장 기능이 조금 약해지는 때고, 그다음에 이분은요 대장이 길고 차요. 아랫배 차시고. 그러니까 지금 손은 따뜻하거든요.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손발이 차기 쉬운 분이에요. 그래서 손이 따뜻한 거는 소화기가 좀 불편할 때 손이 따뜻할 수가 있는 거고, 원래 기본은 이분은 손발이 찬 분이에요. 그리고 아랫배가 차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데 나가면 금방 차지고 따뜻한 데 들어오면 한참 있어야 녹고 이러는 분이고, 또 대장이 길고 차기 때문에 가스가 잘 차고 더부룩하고 이런 게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아랫배 있는 데가 굉장히 차서 여름에도 이불 덮으셔야 되고 겨울에는 속이 냉하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60이 넘으면서 기능이 자꾸 쇠약해지시니까 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드리는 거는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 네. 이제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네. 원래 이분은 몸이 찬 쪽으로 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찬데 손상되기 쉬운 체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도 찬바람 많이 쏘이거나 찬 음식 익히지 않은 거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날야채, 생선회 이런 건 다 성질이 차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긴장은 좀 잘하시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력이 너무 무리가 되지 않게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 겉에서 따뜻하게 하는 건 일시적으로만 따뜻하게 하는 거고, 근본적인 거는 이제 좀 치료를 하셔야 되지 싶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여기 계신 분. 네, 말씀하세요. 저는요 밤에 잠이 너무 자기가 힘들어요. 잠 들기가 힘드세요. 네, 네. 예. 그러고 이제 자다가도 이렇게 자주 깨세요? 자주 깨고 자주 깨시고. 예, 잠 들기도 힘들고. 그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그러신지가?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그래갖고 정신 그 약도 타다 먹고 했는데 그거 먹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끊어버렸어요. 그거 드셔도 못 주무시고. 네. 연세는요? 저 60 초반이에요. 그러세요? 예, 진맥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오른손. 예. 이 자리 아니더라도 어떤 곳에서든 조금 신경 쓰이면 긴장하는 분. 나도 모르게.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왼손 이쪽 보시고. 어깨가 너무 아파. 왼쪽 어깨요. 예. 지금 어깨 많이 긴장돼 있으시네, 진짜. 예. 자,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그
원래 잠이 많은 분 아니에요, 이분은. 젊으셨을 때도 그렇게 푹 잘 잤다 뭐 이러시지 않고 신경 쓸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깊이 못 주무시거나 이러실 수도 있고 잠을 이제 이렇게 숙면을 못 하시거나 뭐 무슨 생각이 하나 떠오르면 날밤을 새우거나 이러실 수 있는 그런 성향의 분인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음혈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그러면 이제 음혈이 충분해야 잠도 편안하게 자고 그러는데 이게 부족해지면 자꾸 화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더 말똥말똥해져요. 자려고 누우면 더 이 생각 저 생각 나고 머리가 말똥말똥해지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맥 보면서 굉장히 긴장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아주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걱정 실컷 하다가도 머리만 벽에 대면 주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졸리운 것 같아서 잠자리에 딱 들어가면 또 이 생각 꼬리를 물고 이제 밤새도록 나시죠.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사람들은 위를 자꾸 키워놓으면 이걸 다 채우지 않으면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처럼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돼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건 위장 기능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죠.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십니다. 예, 저는 서 있는 습관이 많아갖고요. 네. 무릎 관절이 시큰시큰 아프고 그런데 네.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러면 이제 뭐 걷는 것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서 있을 때도 많이 있고요. 아, 그러세요. 예, 이렇게 뭐 소리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아프기만 하시는 거예요? 예, 시큰시큰 아파요. 시큰시큰하세요? 예. 얼마나 되셨어요? 한 3개월 됐어요. 3개월 되셨어요? 예. 연세는요? 40 중반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오른손 주시고요. 네. 이분도 긴장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나도 모르게 땀이 나는 거예요. 네. 이마에도 지금 벌써 땀나. 그러게요. 이 조명이 비쳐. 예. 더우시죠? 우리는 딱 좋은데. 네. 자, 왼손 보시고요. 네. 예, 되셨습니다. 우선 이제 이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예. 남자 여자 얘기를 해볼게요. 남자는 몸이 찬 쪽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여자 몸이 따뜻해야 병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땀 흘리시잖아요. 예. 남자는 열이 많아요. 혹시 그런 거 겪으셨는지 모르지만 아들을 안고 자는 거하고 딸을 안고 자는 거하고 달라요. 아세요? 예. 아들은 열을 발산해요. 그래서 추울 땐 아들을 끌어안고 자야 되고 더울 땐 딸 끌어안고 자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덥게 느끼고 땀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 자체도 긴장 많이 하시고 열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릎이 지금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셨는데 연세가 40대 40 중반? 중반이요. 40대 중반. 예, 남자 여자 달라요. 남녀노소 다른 이유가 그 나이에 맞는 몸을 가져야 되고 생활 방식이 달라요. 남자 여자. 그래서 아까 남자 몸이 차야 되고 여자는 뜨뜻해야 된다 했는데 남자들은 40세까지 몸이 쭉 좋아져요. 웬만하면 큰 병이 없으면. 그러다가 40이 넘으면 한풀 꺾여요. 이제 서서히 노화가 되다가 64세가 되면 급격하게 이제 노화가 되는 거예요. 요건 남자예요. 여자는요 35세까지예요. 35세까지 쭉 좋아지다가 이제 서서히 내리막을 걷다가 49세 폐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확 꺾이는 거예요. 속상하죠, 여자가 빨리 끝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생리하고 출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자꾸 허약해지면서 이제 쉽게 노화가 이제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남자분들한테. 그럼 이분이 40대 중반이시라 그러면 이제 노화는 조금 시작이 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더 힘들고 괜찮은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가만히 안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아까 서 있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활동하거나 운동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간신 기능이 이제 허해지기 쉬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체 힘이 딸리기 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남자의 기본형은 또 이렇게 역삼각형이거든요. 어깨가 발달하고 이제 하체가 좀 좁은 게 남자의 기본형이고 여자는 이렇게 밑면이 넓은 이런 삼각형이 여자의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어깨는 좁고 하체가 넓은 게 여자의 기본형이고 남자들은 어깨가 넓고 하체가 좁은 게 남자의 기본형인데
문제는 나이가 드시고 체력이 약해지면 하체부터 약해지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아니, 남자분들은. 그래서 이분이 또 성향이 이제 이런 체질의 분들은 이제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렵지만 주류에 속한다 그래요. 주류는 이제 말, 뭐 이런 이제 뇌발 짐승이거든요. 잘 달리죠. 그래서 운동신경도 좀 발달하셨을 거고 걷는 거 좋아하고 가만히 못 있고 활동적인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거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쪽부터 약해지시는 건데 너무 빨리 약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걸음을 조금 좀 걷는 거를 줄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활동량도 좀 줄이셔야 되고 운동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내 체력의 한도 내에서 해야지 운동이지 넘쳐서 하면 노동하시는 거거든요. 굳이 노동하실 일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내리막을 걷는 상황에서는 요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요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후에 하체 쪽으로 굉장히 힘들어지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 운동량을 좀 줄이셔야 돼요. 예, 그러시고 간단히 한 분을 더 봐드리도록 할게요. 예, 어느 분 하실까요? 예. 선생님 저는요. 네. 어느 날 마음을 다친 이후로 네. 목이 항상 이렇게 아파요. 네, 네. 그리고 예. 불의를 봤을 때 예. 그 내일처럼 생각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 목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예, 그게 예, 예. 심한 게 한 1년 정도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원인이 어떻게 네, 생각해요? 연세가요. 50대 중반입니다. 예, 50대 중반. 중반 오른손 주시고요. 예. 예, 마이크로 이렇게 해보세요. 예, 왼손 보시고요. 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는 조금 아까도 남의 일이 내일같이 걱정이 되신다 그랬는데 이분이 굉장히 착하고 이렇게 마음이 넓은 분이에요. 그래서 눈물도 많고 그러니까 울기도 잘하고 슬픈 얘기 들으면 울고 드라마 보면 울고 그러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폐 기능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그런데 그 이제 나이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힘이 좋고 체력이 좋을 때는 그런 것도 조금은 이제 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기를 여기 화가 쌓이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많이 쓰면 여기가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화가 뭉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우울증 같은 거 우울증은 아니더라도 우울증 성향을 가지기 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그런 우울증하고는 다른데 뭔가 이렇게 비리를 보거나 또 이제 그죠 바르지 않은 걸 보면 막 속이 상하면서 우울해져요. 허무해지고. 그래서 이제 갱년기 증상을 앓더라도 이런 분들은 허무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그걸 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여기 많이 아프고 불편하실 때는 이제 치료는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슴하고 목은 화가 잘 쌓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풀어주면은 마음도 편안하면서 이제 정도 많고 그러니까 더 잘해 주실 수 있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법 없이도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꼭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안 하고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에요. 예, 오늘 칭찬 많이 해드렸는데 원래 그런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요. 이렇게 슬픈 일이 생겨서 뭐 예를 들어 상갓집에 가서 울어도 제일 슬프게 우는 분이에요. 이분이 울면 같이 따라서 우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만큼 감정도 풍부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나쁜 건 아닌데 본인이 불편하시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조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도 말씀드렸고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늘 지나치지 말고 적당하고 모자라지도 말고 지나치지도 말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니까 이제 잘 신경 쓰셔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